1967년 소련은 에어쇼에서 새로운 전투기를 선보입니다. 미그-25로 불리는 이 전투기는 마하 3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방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미국은 미그-25에 대항할 수 있는 전투기 개발을 서두르게 됩니다. 1969년부터 미 해군의 새로운 함상 전투기인 F-14가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미그-25에 대항할 만한 충분한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F-14를 서둘러서 개발하여 배치시키고 차츰 개량 과정을 거쳐 성능을 보완할 계획이었습니다. F-14는 총 3단계의 과정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첫 단계는 F-111B의 기술을 이용하여 F-14A를 조기에 실전 배치하는 것이었고,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여 F-14B형을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무장 시스템과 레이더 장비의 성능을 강화한 F-14C형으로 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F-14A형이 실전 배치되기 전부터 F-14B형의 제작에 들어갑니다. B형의 핵심은 엔진 교체였습니다. 하지만 엔진 제조업체였던 프래트 앤 휘트니사는 신형 엔진인 PW400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각종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비용도 상승했습니다. 미 해군은 결국 B형의 개발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대신 기존의 TF-30 P414 엔진을 장착하고 1985년까지 F-14A형을 계속 생산합니다. 프래트 앤 휘트니사의 엔진에 불신이 생긴 미 해군은 또 다른 엔진 개발 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 회사는 터보팬 엔진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F-110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기존의 TF-30보다 추력이 30% 향상되었고, 그에 따라 항속거리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추력으로 항공모함에서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엔진을 장착한 기체를 처음에는 F-14A 플러스형이라 명명하고 1988년부터 실전 배치하였습니다. 이후 F-14A 플러스는 F-14B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36대의 기체가 생산되었고, 기존 F-14A형 32대를 B형으로 개량하였습니다. F-14C형은 레이더와 화계 관제 장치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F-14D형으로 통합되어 양산되지는 못했습니다. F-14D는 최종 개량형으로 슈퍼 톰캣이라 불립니다. 가장 큰 특징은 AN/AWG-9 레이더를 AN/APG-70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디지털 처리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탐지 거리가 370km로 늘어났고, 무엇보다 AWG-9이 공대공 전용 레이더였다면 APG-71은 공대공은 물론 공대지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다용도 레이더였습니다. 레이더의 성능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피닉스 미사일보다 발전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람은 복합 유도 방식으로 파이어 앤 포겟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크기는 피닉스보다 작아졌지만 성능은 오히려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발사가 가능하고 저공으로 침투하는 적기나 순항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D형은 37대가 생산되었고 18대의 A형이 D형으로 개량되었습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F-14의 역할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소련 폭격기의 위협이 줄어들었고, 이지스함이 장거리 탐지 및 함대방공 임무를 맡음에 따라 F-14의 존재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지상 공격기인 A6 인트루더가 퇴역하게 되면서 F-14에게 지상 공격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일반적인 무유도 폭탄을 달고 공격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랜턴 포드가 장착되면서 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랜턴 포드는 적어도 적외선 항법 및 조준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레이저 유도 폭탄의 운용을 위한 레이저 조사 장치와 적외선 유도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야간에 작전 지역을 저공으로 침투하여 정확한 유도 공격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F-14는
정찰 임무도 수행하였습니다. TAR-PS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달린 정찰 포드로 파노라마 촬영 및 적외선을 이용한 야간 촬영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F-14의 실제 공중전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초의 실전 대비는 베트남 전쟁의 프리컨트 윈드 작전입니다. 사이공의 함락이 임박해지자 미국은 자국민 2천여 명과 베트남인 6천여 명을 각종 항공기를 이용하여 탈출시킵니다. 항공모함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남베트남군이 무단으로 착함시킨 헬리콥터는 탑승 인원만 수용하고 바다에 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F-14는 각종 수송기들의 호위 임무를 맡았던 것입니다. 1981년엔 최초의 공중전이 벌어집니다. 카다피가 정권을 잡은 리비아는 시드라만을 자국의 영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를 용납하기 어려웠던 미국은 시드라만에 항공모함 2척과 여러 척의 군함을 파견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리비아도 미국기를 출동시켜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8월 17일 항공모함 니미츠에서 발진한 F-14 2기가 훈련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수호이 22 2기가 접근하는 것이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잠시 후 수호이 22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F-14는 회피 기동을 하면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발사하여 2기를 모두 격추시켰습니다. 1989년에도 시드라만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F-14 2기가 함대 상공에서 초계 비행을 하던 중 함대로 접근하는 미그 13 2기를 발견합니다. 미그기가 함대로 계속 접근하였기 때문에 F-14는 이것을 적대 행동으로 판단하고 스페로우와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하여 모두 격추시킵니다. 리비아는 자국의 전투기가 비무장 상태에서 정찰 비행 중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F-14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에 미그기가 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13 miles. Fox 1. Oh, Jesus. Fox 1 again. Good hit on one. Roger that. Good kill. I've got the other one. Select Fox 2. That's Fox 2. So fucking shoot him. I don't got a tone. Man, shoot him, Fox 2. I can't. I don't have a fucking tone. Good kill. Hey, good kill. 1990년 걸프 전쟁에서는 미 공군의 F-16과 F-15에 밀려 별다른 전과가 없었습니다. 사이드와인더로 이라크의 헬기 한 대를 격추시킨 것이 전부였습니다. F-14는 주로 TARPS 포드를 이용한 정찰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에서는 레이저 유도 폭탄을 이용하여 공대지 공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F-14의 실종 기록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F-14의 성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미 공군의 F-16과 F-15가 능동적으로 적의 항공기를 찾아 요격하는 임무를 맡은 반면 F-14는 주로 함대 방공 임무에만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F-14가 너무나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의 전투기가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은 F-14의 해외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시켰지만 예외적으로 이란에 수출하였습니다. 1970년대 팔레비 왕조가 정권을 잡고 있던 이란은 친미 국가였습니다. 당시 소련이 이라크를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이란은 미국에 F-14의 구입을 요청하였고 이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미국은 최첨단 전투기였던 F-14를 수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1979년 호메이니가 집권하게 되면서 이란은 순식간에 반미국가로 돌아섭니다. 이때는 이미 79기의 F-14와 280여 기의 피닉스 미사일이 이란에 들어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란은 1980년에 발발한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F-14를 투입시킵니다. 이란군의 F-14는 압도적인 성능으로 이라크군의 미국기들을 제압했습니다. 서방 측의 추산으로 이란군의 F-14는 약 100여 기의 이라크군 전투기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F-14의 부품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해왔기 때문에 이란은 F-14를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숫자가 많이 줄기는 하였지만 자체적으로 부품을 생산하거나 개조를 통하여 아직까지 F-14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F-14는 모두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2006년 퇴역하게 됩니다. 수출이 제한되어 기체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높았으며 가변익 구조로 인해 정비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대방공에 특화된 이지스함이 등장하고 미 해군의 새로운 다목적 전투기인 F-18이 나오게 되면서 F-14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F-14의 퇴역이 결정되자 미 해군의 조종사들은 매우 불만이 많았습니다. 최고의 전투기라고 자부했던 F-14를 F-18과 같은 전투기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F-14 톰캣은 항공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좋아하는 전투기입니다. 성능도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이 기체의 아름다운 형상은 다른 어떠한 전투기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전투기들이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F-14와 같은 형상은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전투기 F-14 톰캣이었습니다.